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사일주 해볼게요. 신사의 지장간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7일, 7일, 16일 있죠. 그러면 요것부터 신사일주에 일단 이걸 볼게요. 먼저 신사의 갑이 온다는 거는 병지예요. 병지, 역마죠. 을사일주, 목욕이죠. 그 다음에 관성, 정관, 정관이 걸록로, 제왕, 인성도, 로, 광, 겁재가 경에, 사의 경이 장생하잖아요. 장생. 그 다음에 여기가 사지예요. 그 다음에 식상이죠. 얘는 절이고요. 여기 식신이 태예요. 그러면 이분이 사지를 깔았죠. 사지. 하나하나 특징을 볼게요. 사지라는 건요, 우리 나이에서 70대, 80대를 나타내요. 약간 노인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몸 쓰는 일,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쓰죠. 젊었을 때는 몸을 쓰고 나이 들어서는 정신을 쓰듯이 정신의 영역을 써야 돼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은 힘들다는 소리예요. 더구나 식상이 절태잖아요. 그래서 생각, 사고, 철학, 종교, 철학, 몸 쓰는 게 회계, 그 다음에 법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자격증으로 사는 사람들, 약사. 그리고 이 사지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직업들, 죽음을 보는 의사, 아니면 장의사, 주로 지하에 있죠. 이런 그런 그 죽음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거, 거기에서 밥을 해주는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운에서 오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른스럽다. 사지를 깔아서. 거기에다가 신이라는 거는 현침이죠. 신에 대해서, 신은 일단 현침이에요. 경금의 단단한 쇳덩어리에서 전생에 쇳덩어리가 보석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석, 원석의 쇳덩어리를 경금을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잘난 걸로 알아요. 실제 잘났어요. 완벽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침이고요. 보석,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류. 보석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주에 따라서 진짜 보석이냐, 가짜 보석이냐가 빛나는 보석이냐, 끄름 당한 보석이냐, 어, 뭐, 땅속에 박힌 보석이냐, 녹고 있는 보석이냐, 보석 역할을 제대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신금 자체는 자기가 보석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완벽주의고 화려하게 빛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보석이고, 신금은 또 그 가을의 서리빨, 그냥 서리도 아니에요. 경금의 서리에서 더 아주 뾰족뾰족뾰족한 그 서리빨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한 부분, 정밀한 거, 가공한 거, 정밀한 거, 뭐 치과 의사, 뭐 이런 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들, 전자제품, 뭐 이러면 또 뭐 미용사도 들어가요. 커트할 때 뭐 이렇게 을이 있고 신이 있고 막 이러면은 커트하는 미용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슬도 되고 서리빨도 되고요. 신금은 흰색이에요. 백색. 서쪽을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이 현침의 역할 때문에 차갑고 냉정하고 정말 운이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는 운으로 가면은 말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막 잔인해요. 아주 잔인한 성품이 들어있어. 운이 나빠지면 이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정밀한 거, 소잉, 미싱을 하던가 아니면 정밀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기운을 빼줘야지 오히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산은 우리가 대역이라고 큰 역, 그러니까 중심지, 뭐 지하철 입구, 뭐 이런 넓은 그런 거를 나타내요. 큰 광장.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역마기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문창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부도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계로도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또 뱀이죠. 하얀 뱀이네요. 그래서 백사라고도 많이 해요. 신금을. 물면은 무섭겠죠. 안 물면, 안 건들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뱀은 가만 자기 갈 길 간다고 하더라고요. 밟거나 건드렸을 때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정인이고요. 정관이에요. 이거는 지금 무병갑이 맞나? 무경병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겁재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정관이네요. 그러면은 관인비네요. 관인비 형식으로 관인상생 관인비 형식이라는 거는 명예지향적인 거죠.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회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성분이에요. 바른 직장,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인이라는 건 선비 같고 어린애 같은 성분이고, 정관은 바른 사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현침에 사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정말 보수적이고 깐깐하고 현침의 깐깐함, 정관의 보수적임, 완벽주의, 심하면은 고지식, 나이 들어갈수록 만약에 이제 이 사주 구성이나 운이 수운으로 가서 이 식신이 살아난다면 식상이라는 거는 베풀고 재미있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몸도 움직이고. 근데 이 구조 자체는 겁재가 지금 여기에 장생을 깔아서 겁재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욕심도 많고 그것도 아주 금의 기운이라는 거는
잘 쓰면, 금의 기운이라는 건 잘 쓰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 못 쓰면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운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예요, 망했거나 부부간이 깨졌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신사일주가 자체가 아니면 남에게 피해 주겠죠. 남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물어버리는 뱀 같은 기질로 범죄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막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갔을 경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구조겠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금들에 일어나는 일들은 철추 세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금과 관련된 것들인데, 경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것끼리 싸우다가 서로 상처 주는 거고, 이제 신이 뭐 경이 있거나, 뭐 이쪽에 경이 있거나, 경이 신이 있거나, 이런 구조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철추세옥이라는 거는 옥을 예쁜 옥 있죠, 푸르스름한 옥을 철추, 이렇게 기둥주, 이렇게 우리 저울할 때 추 있죠, 옥을 쇠망치로 깨부신다는 거예요. 깬다, 서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망가지면 뭐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칠하고 꿩을 나타내고요. 칠하고 있죠. 그리고 패나 이런 걸 나타내고, 또 육회살이에요. 육회살이라는 거는, 육회살이라는 거는 일단 저는 살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6가지 해로운 살이라고, 뭐 가난, 질병, 뭐 이별, 뭐 이런 6가지 안 좋은 것들인데, 이거를 육회살을 또 상천살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쟁자가 있어서 삼각관계로 인한 아픔, 심적 고통, 막 이런 근심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베푸는 직업, 사람을 구제하거나 베푸는 직업, 사람을 구제하거나, 활인업이라고 하죠. 말이던, 말로써 사람을 구해주거나, 이제 의사같이, 약사같이, 뭐 어쨌든 이렇게 봉사하는 직업을 해야 좋대요. 그러면 육회살이면, 육회살까지 있는 사람이 이 겁재가 들어있어요. 겁재는 장생을 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지예요. 이 사람은 어린애 같고 더 펄펄 잘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거의 어? 노인의 사자를 깔아서 차분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이제 막 남들이 이뻐하고 더 관심 주고 이런다는 거죠. 여기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승화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깨닫는 게 있어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게 매울 신자 있죠. 우리가 흔히 신라면 할 때 요 글씨 쓰죠. 매울신. 아실 거예요, 전부 다. 매울신. 이거 지워지나? 잘 안 지워지네.
매울신도 쓰고요. 그리고 요 글씨 자체가 새로울 신이라고, 새로울 신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신세계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신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곡각도, 을기사축 곡각도 들어가고 현침도 들어가고.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안 지워지.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일어날 일, 지금 재성이 병지하고 목욕이에요. 을사유주 어때요? 이 사람의 처죠. 돈이고 목욕지니까, 목욕의 여자니까 이쁜 여자죠. 어쨌든 요 계절에 4월, 이제 지금 계절이죠. 이제부터 계절이죠. 나무고 이런 어쨌든 꽃들이 활짝 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화려함.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람의 사치낭비 하는 여자, 이 사람 자체도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보석이 자칫하면은 사치낭비로, 보석이 자칫하면은 이런 을대운 뭐 을운 이런 때에 사치낭비, 까뜩이나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인의 사치낭비, 본인의 사치낭비로 그 카드빚이 커져서 그 뭐라 그러나, 이런 거를 카드빚 내는 거, 어쨌든 가난해진다. 겉이 너무 화려하니까, 한마디로 외환외빈,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장명이라는 거예요. 직장명이나 굉장히 위로 병으로 투간됐다면, 이 사람이 투간됐다면, 정은 이 사람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쨌든 관록이 세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있어야지 좋지. 예를 들어서 신사인데 요게 무경, 이 병으로, 요 사람이 이게 또 특징이 병신합이잖아요. 이건 명예지향적이고, 명예지향적이면서 이게 여자라면 병신합수를 했어요. 안명함이라고 하죠. 이걸 안명합. 합이라는 거는 좋게 쓰면 다정다감하지만, 이게 잘못될 때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거예요. 서로. 어쩌면 여자가 남자를 구속해서, 내가 너밖에 모르고 이렇게 잘하는데 뭐를 해, 너가 어디 가지마, 이러면 이 남자는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면, 이게 아들이겠죠. 아들을 구속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병신합이라는 구조가, 합의 구조가 잘못됐다가는 상대방을 구속하고 서로 이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갑방 쓰게 되고. 처음에야 좋죠. 부부가 한 뭐 1357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3년, 5년, 7년이 위기라고, 이혼하기 가장 쉬울 때라고. 그런 것처럼 뭐 서로 좋아했으면은 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혼이 있겠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둘만의가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너무 꼼짝 못하게 하면은
흑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죠. 신금의 여자들이 주로 다 자수성가에 스스로, 왜 자수성가냐면 이 인성이 자칫하면 이 신금의 인성이 이제 천간으로 오면 무기겠지만 밑으로 오면은 진술충미란 말이에요. 진하고 그나마 축은 사유축으로 가서 비겁을 끌고 와서 좀 1번이 진이 좋겠고 2번이 축이고, 이 술미는 조토, 바짝 마른 흙이라 원래 조토는 생을 못해요. 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움 안 되는 부모, 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술 기문 열리죠. 바짝 말라지니까 이 신금 자체는 항상 도세주옥이라고 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정화에 그 마치 라이터에 가스라이팅 되듯이 끓음을 일으키는 정화도 이 신금은 싫어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해수, 이 두 글씨가 신금한테는, 신사유주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도 바짝 월주에 있으면 이 사람은 좀 사회충으로 일어나서 일찍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식과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 뭐 자식과는 같이 자식이 이민 간다거나 해서 같이 못 살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해수하고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에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신금이 이 숙이 없는 신금이다. 운에서도 인묘진으로 간다. 돈돈돈돈하지. 정말 너무 신경질적이고 자기 일은 잘해요. 완벽하게. 하지만 편하질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도 쉴 시간도 없고 편하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술 기문도 문제고 사회충도 문제고 진사 지망도 문제인 거예요. 지망운에도 뭐 여름 오운, 미운 이런 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뭐 종교계로 가거나 그러면서 자아성찰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좋죠. 그 다음에 천일귀는 인오예요. 인은 들어오면 인사 형사를 일으키네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지식한 사람이고 원리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으로 가서 꾸준히 월급 타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약하다는 건 처갓집하고도 인연도 약하고 몸도 어,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이사주가 맑아져야지만 비로소 여자는 귀분이란 소리 듣고 남자도 스트레스 없이 오래 살 수 있고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신사가 있는데 과연 개수는 좋냐? 우리가 개수 같은 거는 이슬비라 오히려 이 신금을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그러죠. 자칫하면. 그래서
이 사주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토 같은 게 있어서 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미 이러면 무슨 그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매금된 보석, 빚을 잃는 거죠. 운에서라도 해운이 온다면 괜찮겠고, 여기라도 이렇게 있다면 좋죠. 이렇게 안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아주 덩치 좋고 남들에게는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신금을 잘못 쓰면 건달 조폭이죠. 잔인한 수가 없을 경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좋더라.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멋쟁이에요. 얼굴도 뽀얗고, 그리고 이 겁재가 생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저는 이렇게 겁재가 강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소리는 뭐 어쩌다 하지만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 한번 얼마 한 달도 안 됐어. 이게 정정이 돼 있었어요. 여기가 뭐였지? 정 뭐였는데 잊어버렸나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같이 남편하고 셋이 술을 엄청 먹었대요. 소주를. 그랬는데 먼저 피곤해서 들어와서 잤는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난리. 그런 것처럼 이런 겁재가 강한 사람들, 사주에 막 겁재가 강한 사람들, 뭐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둘이 데이트해야지, 데이트할 때 친구들하고 껴서 데이트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안명함을 해서 꽁꽁 숨겨두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천간에 떠버려요. 이렇게 되면 병신합수 되면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애인 두고 이제 애인하고 나가는 거죠. 바람나서. 그래서 전체 사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신금은 운도 중요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임이나 해 없으면 이 신금은 바짝 마른 신금이라 여러 가지로 해롭다. 식상도 절대기 때문에 예민하고 정말 건강도 안 좋아진다. 운에서라도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리 원칙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행복하다. 어렸을 때 비록 이런 조토, 그래서 진이나 추군에 왔을 때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정관, 남한테 원리 원칙을 보수적인 그런 직업의 계통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화가 많다. 화가 많아서 완전히 조토뿐이다. 이러면 심각하기 때문에 늘 자연과 벗삼아서 돈보다는 평화롭게 가는 뭐 요가를 한다거나 뭐 그런 힐링 직업 이런 거를 일찍부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뭘 더 해야지? 뭐 안 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요런 겁재 같은 게
굉장히 지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는 않죠. 나는 바르고 잘 살아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남들도 그렇게 해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러면 남들이 피곤하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그래서 이런 사회충은 와버리면은 이제 여기가 흔들거리겠죠? 요런 제일 위험할 게 귀문 같아요. 사술 귀문. 이럴 땐 진짜 예민해질 것 같아요. 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주가 바짝 말랐어. 이 겁재가 금생수를 해주니까 이 겁재들하고 놀러 다녀. 그러면 이게 건달이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고. 그러면 이걸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임운이 와야 해운이 와야 자기의 기운을 펼칠 때다. 이게 없고 너무나 좋도다. 이런 사람들은 술하는 건 뭐예요? 사색이고 그냥 어둠의 종교 뭐 이렇게 깊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일찍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뭐 술하는 건 어린아이 이렇게 교육도 되고 종교 철학 뭐 아예 이쪽으로 가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사일주에는 화풍정을 부여했더라고요. 화풍정이라는 거는 주역은 항상 아래부터 쓰거든요. 화 둘째 딸과 셋째 딸의 조합이죠. 풍이라는 거는 바람, 공손하게 들어가는 바람. 풍자 이상하다. 풍은 손을 나타내, 공손할 손. 그 다음 니께는요, 불을 나타내요. 니께가 미혼할 때 이런 거 쓰죠. 원래 불이라는 거 화는 이렇게 붙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바람과 불은 따로 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솥이 있어요. 쇠로 만든 솥이에요. 요 밑에 발은 여기를 나타내요. 초육은 이 발을 나타내고 2구, 3구, 4구 이 양은 이 쇠로 만든 몸통을 나타내고 여기 5육이죠. 얘는 여기를 나타내요. 여기 솥귀 이 상구라고 그러죠. 맨 꼭대기의 양은 얘네들을 이렇게 걸칠 수 있는 막대기. 솥을 이렇게 들을 수 없잖아요. 여기 구멍이 있나 봐요. 여기다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 얘네들이 따로 노는데 이 솥 안에 들어가서 합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변형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물건을 넣어서 고기를 넣어서 아니면 우리가 용광로에 쇠를 넣어서 재련시키잖아요. 쇠덩이 경금을 넣어서 정화에 이런 불 속에서 재련돼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도 변형이잖아요. 고기를 넣어서 불을 이 나무가
풍은 항상 나무도 나타내거든요. 바람도 나타내지만 나무가 불태워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와 뭐 채소 뭐 이런 거를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제사 지낼 때 만드는 음식이라든가.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균형을. 약간 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래가. 그렇지만 아직은 이 삼양으로 있어서 튼튼해요. 균형을 잡으라는 거라.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요런 변형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요런 새로움을 창출하는 거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시기. 그래서 이거는 옛 것보다는 새로움을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새로움을 한번 창조해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셋은 사람들과의 협조예요. 협조를 이루어서 세 사람의 협조일 수도 있죠. 세 명의 협조를 이루어서 일이 잘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는 좋은 쾌로 봐요. 여러 사람, 세 사람 이거 합쳐서 그 틀 안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조직사회에서도 좋고 좋은 연애도 좋고 어쨌든 화려함, 화가 붙어 있잖아요. 목이 희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쾌는 좋은 쾌로 보여져요. 어쩌면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카드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신사일주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